자, 이동용 작가 만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검찰 개혁이요. 네. 잘 돼갑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2주 전에 나왔을 때도 네. 검찰 관련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게 당정청이 다 합의가 끝난 게 아니다. 네. 큰 틀에서 네. 수사 기소 분리하고 네. 검찰청 없애고 검찰의 인지수사 없애고 네. 요거까지만 합의됐고 예. 세세한 것은 이제 토론과 논쟁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견이 아니고 과정이다. 그렇죠. 이 말인가요? 네, 지금 예. 그런 상황이고 예. 이번 주 일요일 날 네. 당정청이 다시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리라고 싶습니다. 예. 법무부하고 민주당 사이에 뭐 이견이 있다, 갈등이 있다 이런 어떤 보도들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예. 지금 보면 국무총리도 네. 관련해서 한마디 했고 예. 비서실장도 그렇습니다. 이야기했고 네. 뭐 정무수석도 약간 돌려서 얘기했고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고 예. 법무부 장관 비서관이 최근 각종 유튜브를 돌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대통령 생각과 다른데 예. 나머지 분들이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용산의 생각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용산의 생각은 너무 급진적 개혁적으로 가면 네. 혹시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고 대통령의 워딩이 뭐였냐면 국민이 피해 갈 수 있으니까 네. 국민이 피해 없게 해라. 예. 그러면서 내가 토론 사회 볼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논쟁과 토론을 해라.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법무부와 당과 이견이 있다. 예.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작가가 생각하시는 용산의 생각은 이 큰 줄기는 정해놓고 그렇죠.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 개편의 큰 틀 잡아놓고 그렇죠. 예. 세부 사항은 천천히 예. 논의해라. 꼼꼼히. 그 세부 사항 중에 가장 큰 네. 거는 우리가 검찰 개혁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네. 모든 권력이 검찰한테 독점돼 있다. 예. 기소도 자기 마음대로, 예. 수사도 자기 마음대로. 예. 그리고 편히 봐주고 싶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봐주고. 예. 그래서 이걸 나누자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수사와 기소를 따로 분리하자.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경찰한테 권력이 소위 말해서 몰빵되는 건 괜찮겠느냐?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수사를 해서 예. 위에 올렸는데 수사를 잘못했다. 예. 그러면 기소할 때 그거를 바로 잡겠죠. 예. 다만 아까 제가 얘기한 봐주겠다 경찰에서. 예. 예.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뭐 수사 보안 수사 얘기가 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보안 수사는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분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수사권은 보안 그렇습니다. 수사권은. 예. 그럼 보안 수사 요구라도 할 수 있게 예. 하자. 그렇지. 예. 그런 거는 토론과 논쟁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안 수사권 자체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까 절대는 절대는 있을 수 없죠. 예. 다만 그렇게 당에서도 반대하고 예.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검찰 개혁에 동조하는 모든 분들이 반대할 그걸 겁니다. 주게 되면 예. 다시 옛날 검찰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예. 그렇다고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면 뭐 보안 수사 요구라도 강하게 하자. 요구라도 하자. 아니면 다른 조직을 좀 만들자. 뭐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야말로 뭐 이견이랄 거 없이 그럼요. 논의해 보겠다. 네.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입법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주도적으로 의제를 이끄는 건 당이라고 봐요. 예. 당이라고 보고 예. 뭐 용산에서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죠. 법무부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 정성호 장관과 용산의 생각은 아까 비슷하다가 예, 저 그렇게 보고. 고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정성호 장관의 어떤 던지는 얘기들이 용산의 어떤 구체적인 틀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근데 없. 예. 지금 정성호 장관 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강력 반발을 하고 예. 있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법무부 안에 두나 중수청을 예. 행안부 안에 두나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각각의 장단점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당에서는 행안부 안에 두자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이게 별로 아마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전 지금? 이렇게 정리될 예. 거라고 봐요. 예. 근데 법무부가 법무부 안에 두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라고 물어보는 게 혹은 예. 안을 제시하는 게 예. 그게 그렇게 요거들 먹을 일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주도를 끌고 간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행안부 안에 두는 게 맞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가려고 봅니다. 예. 그게 뭐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네. 예. 내란 특별재판부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좀 시끄러울 수 있죠. 예. 일단은 위헌 소지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걸 하게 되면은 헌재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또 헌재에서 결정될 때까지 시간이 좀 네. 딜레이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럼 그 사이에 뭔가 또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조국 전 대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네. 좀 신중할 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진보 진영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가기는 좀 네. 어렵지 않나 근데 싶습니다. 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은?
워딩만 일단 그런 거죠. 네. 할 수도 있다. 거기 또 국회의원들마다 지금 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 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네, 아직? 전현희 의원 같은 네. 경우에는 직위원만 빼주면은 네. 안 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지금 직위원을 빼는 게 상식 같은데요. 안 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집착합니까? 그래서 그거,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이 내란에 관해서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예. 하는 게 직위원 판사 문제도 좀 있고 예. 지금 특검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많은 부분이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 조직적으로 뭐 사법부도 예. 뭐, 대법관을 포함해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맡길 수 없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법원도 예를 들어서 이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어떤 의식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의심스럽다 하는 판사 정도는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저도 동의를 네. 합니다만. 네. 근데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엘리트 자부심인가요? 그 저한테 물어보시고. 근데 이게 뭐 특별재판부가 네. 안 되면 뭐 특별법으로 또 만들 수는 있죠. 네. 특별법으로 만들면 위헌 소지는 없앨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특별법을 만든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뭐 5.18 특별법이라든가 예. 과거 우리 재헌 국회에서 반민특위라든가 예.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정권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국민의힘 오선 나경원 의원 네. 간사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말 실수 크게 한 거죠. 예. 예. 본인도 초선 시절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또 뭐 초선 의원들 뭐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고 칭찬할 때도 있었고 분명히 말 실수한 거니까 사과를 해야죠. 근데 간사 추천 자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정치가 지금 너무 양극단을 갈려서 싸우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는 뭐 각 정당에서 간사를 추천하고 네. 특별위원회 뭐 추천하고 이런 거 다 받아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언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냐면 예전에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예. 거기에서 특별윤리위를 만들었는데 예. 그때 진선미 의원하고 김현 의원이 거기 위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에서 두 사람 절대 안 된다. 네. 두 사람이 뭐 사법에 연관됐기 네.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때는 민주당이 소수 정당이었으니까 예. 자기들은 이거 심판의원은 꾸려야 되겠고. 예. 그래서 결국 두 사람 빼버렸거든요. 예.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최강욱 법사위원 들어갈 예. 때 국힘에서 안 된다고 난리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민주당에서 옳다구나 잘 걸렸다. 지금 나경원 의원 사법 걸려 있으니까는 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영원한 이 평행선이죠. 뭔가 이 정치가 좀 뚫어줄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평행선으로 달리는 거 좀 보기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근데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이 정도 얘기는 말입니다. 뭐 그때 감정이 격해서 해서 안 될 얘기 했으면 네. 이건 말끔히 사과하면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사과를 이게 해야죠. 뭐 이렇게 사과하기 어려운 분입니까? 나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예. 우리 앵커는 사과 잘 하십니까? 뭐 나름 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사과 잘 하십니까? 전 잘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전 잘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과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사과하면 잘 내가 못하는 분이니까 뭐 왜 그런지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죠. 저는 잘못을 잘 안 해요. 근데 일단 잘못을 예. 해놓고 예. 사과하면 내가 꼭 뭐 진 것 같고 예. 비굴해지는 것 예. 같고 그래서 안 한 분들이 있거든요. 예. 정치인들 중에 특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경원 의원의 이 얘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임명한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이 뽑았지 않습니까? 예. 그 국민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거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할 것 같죠, 근데?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보면 직위원 판사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정치도 그렇고 예. 뭐 법률도 그렇고 우리 사는 것도 그렇고 좀 상식적으로 돌아갔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국정원에서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 당시 그 테러를 다른 걸로 규정하려고 그랬던 사건. 이건 뭐 좀 짐작하는 게 있습니까?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예.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내 정치 개입한 거잖아요. 예.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사건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위반이고 예. 우리가 어떤 뭐 살해 사건이라든가 예. 강도 사건이라든가 경찰이 출동해서 폴리스 라인부터 먼저 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가 피습 테러를 그렇습니다.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10분 만에 물청소를 해버렸어요. 예. 그런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의심스럽죠? 그거는 밑에 사람들이 예. 이거 이 공원에 이렇게 혈흔이 있으면 안 되겠네. 예. 내가 닦아야지. 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예.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지. 예. 그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국정원까지 이렇게 개입했다면은 예. 경찰 윗선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보는 거죠. 그거는 근데 수사가 간단할 것 같아서요. 뭐냐면 딱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 누구 말 듣고 그렇게 했냐? 그렇죠. 예. 그럼 몇 번만 짚어보면 딱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재수사 합니까? 이건 뭐 하겠죠. 해야죠. 예, 이건 하겠죠. 거기다 국정원에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고 예. 그게 국정원의 거기 회사는 아니지만 사원 같은 거지 않습니까? 무조건 지켜야 하는. 예. 근데 그걸 어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이것도 여러 아직까지 소문 단계지만요. 양평에 누구랑 가깝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양평 땅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이 테러 사건? 예. 그러니까 예. 이 피의자가 자신의 자택 부근에서 예. 그 모의 연습한 흔적도 발견됐단 아, 말이죠. 그랬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MBC에서 취재했던데. 예. 본인 프로그램만 생각하시는군요. 자, 갑시다. 예. 그렇게 예. 사전에 연습을 했고 예.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를 그날만 따라다닌 게 아니라 예. 몇 번 따라다녔거든요. 예. 각각 다른 장소로. 예. 그리고 그 전에 또 어떤 차를 탑승한 것도 CCTV 찍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뭐 극우 보수 교회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나왔기 예. 때문에 이걸 왜 연결 못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뭐 그 김건희 씨 모친의 내연남이라고 알려진 누구와 연관돼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기 얘기 나오고. 거기 수첩에 뭐 금액이 적혀 있다 예. 이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이게 예. 수사가 그리 어려운 것 같지가 않은데 말입니다. 그럼요. 아직 정권 바뀐 지가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왜 이 수사가 재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마 뭐 대통령 본인 사건이니까 대통령이 더 신경 쓸 수는 없을 때고 예. 어쨌든 제대로 수사가 안 됐으니까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게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말끔하게 끝나지 않았으니까. 예. 이런 거 보면요. 경찰 인사가 아직까지 그 밑에 실핏줄까지 예를 들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검찰이 너무 비대해지고 권력이 집중됐다고 경찰한테 좀 괜찮느냐? 예. 그게 지금 이런 것하고 그런 연결되는 거, 거거든요. 예, 그런 거 없,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경찰 어쨌든 권력은 예.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분리돼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예. 견제 자격이 필요한 거죠. 예. 야당은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지금 새 대표 체제에서. 예. 국민의힘 이야기하면 좀 힘이 많이 빠지는데. 예. 어쨌든 힘이 빠집니다. 예. 예. 뭐 정치라는 게 좌우 양 날개로 나는 거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많이 네.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예.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최고위원들까지도 예. 치우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장동혁 대표가 선거 전하고 선거 후가 약간 스탠스는 달라졌거든요. 예. 근데 그게 말입니다. 네. 화장을 한 건지, 네. 사람이 달라진 건지. 네. 근데 이게 쉽게 달라지겠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한때는 또 친한계였다가 예. 또 계엄에는 반대했다가 예. 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계엄에는 반대하고 예. 내란에는 또 찬성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좀 예. 이상하단 말이죠. 예. 탄핵에는 찬성할지 예. 확실히 이제 반대했으니까 예. 그게 좀 스탠스가 이상하긴 한데 선거 전에는 뭐 그 면회도 가겠다, 예. 복당도 시키겠다 윤석열을 예. 지금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변신입니까 또?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면적인 유턴도 가능합니까? 혹시? 전면적이긴 쉽지 않겠죠. 다만 예. 어, 방향만 바꾸긴 말입니다. 예. 살짝 틀어가지고는 그 방향성이 너무 분명해서요. 근데 당내 선거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이제 당내 선거는 없잖아요. 예. 자기 임기 동안. 예. 그럼 이제 큰 선거는 당장의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예. 지방선거는 그거한테 손 내밀어서 무조건 집니다. 예. 장동혁 대표도 그걸 알고 있겠죠. 예. 그렇다면 중도라든가 또 중도 그걸 알아도 보수한테- 말입니다. 청구서가 워낙 쌓여 있어서 그거 난 안 갚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견디겠습니까 혹시? 저 같으면 안 갚습니다. 근데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본인의 정부적 판단에 예. 의한 세력이 거죠. 없지 않습니까? 견딜 만한. 아니 당 대표니까 예. 공천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천권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거. 예.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고성국 씨가 뭐 청구서를 날렸는데 그거 사인 안 해주면 되죠, 뭘 그래요? 그래요? 네,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면 당이 망하는 거고. 예. 조국 혁신당 오늘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일단 조국 혁신당이 예. 빨리 예. 처리를 하지 못했다. 시간을 너무 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4월달에 불거졌는데 예. 맨 처음에 불거졌을 때 제가 하는 개인 방송에서 예. 이런 거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예. 피해자 중심으로. 근데 지금
6개월, 뭐 5개월, 6개월 지난 상태에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들 복수형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혁신당 지도부의 처세가 조금 미흡했다 그런 생각 들고 오늘 그 조국 혁신당 입장문 같은 경우에 봤을 때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오늘 같은 날 입장문 낼 거면 어쨌든 우리 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죠. 하나도 없이 마치 징계할 거 했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할 거 다 했는데 왜 그러느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중간에 안 넣어도 될 거.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이런 거 없어. 그런 걸 왜 넣습니까 사족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아마추어틱하게 했다.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보기에는 이 지금 그러니까 오늘 강미정 대변인이 많은 생각하에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도 많이 했고 그 뭐 이제는 뭐 오늘 언론에서 좀 나왔던데 강미정 대변인 본인이 피해자예요. 본인이 피해자인데 본인이 피해자라고요? 본인이 피해자입니다. 본인이 피해자인데 처음에 자기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걸 공론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두 번째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내가 공론화해야겠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랬으면 빨리 정당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피해자 위주로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피해자들은 우리는 제대로 된 뭐 조처라든가 이런 걸 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오늘 어쨌든 조국 혁신당에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뭐 이런 뉘앙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 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징계할 사람 징계하고 뭐 이런 주장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피해자들이 아까 제가 한두 명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피해자들이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 내놓은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다시 반박을 하면 어쩔 겁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메조지를 지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세종시당 위원장 김감년 위원장, 김감년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던 분인데 제명당했거든요. 그분이. 그러면 피해자들과 김감년 위원장은 우리가 말해도 안 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렇게 더 쳐내는 거라고 생각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혁신당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명한 거 아닌데요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실 논쟁으로 계속 가버리면 조국 혁신당 자체가 사실은 더 큰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조국 혁신당은 이 건으로 말입니다. 굉장히 또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당이었는데요. 상처가 클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크게 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 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시간을 좀 갖자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때 뭔가 좀 제대로 된 이야기,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발 방지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뭐 조국 원장이 당대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확실한 워딩으로 제대로 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시간도 빨라야겠죠? 빨라야죠. 그러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까지 어떤 이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최강욱 의원 이야기지 않습니까? 최강욱 의원의 거기에서 이야기는 부적절했죠. 그렇게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생명과 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뭐 앞에 전제를 나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만 잘 모르면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강욱 전 의원이 본인이 오늘 바로 페이스북에 또 글을 썼습니다.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당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정청래 당대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즉각적으로 진상조사를 명령했단 말이죠. 아마 조사위원회에서 나오고 당에서 어떤 발표가 있으면 최강욱 전 의원은 거기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보시죠. 딱 시간 다 됐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니까 딱 맞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